헤어 컬러 스킬업 멜라닌 보색과 보색 색상환에 대해서 이론 자료를 먼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헤어 컬러 스킬업 2회차 강의 예습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교육 특성상 3회차에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3차색 보색 색상환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색에 대해서 이제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 3차 색 가지고 많이들 배우잖아요. 1차 색에 보시게 되면 옐로우, 그리고 블루, 그리고 레드 이렇게 세 가지가 1차 색이고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그린, 보라색, 파란색과 레드색이 섞이면 보라색, 그리고 레드와 옐로우가 섞이면 이제 오렌지가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이제 2차 색과 1차 색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또 3차 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과 그린색이 섞이면 그린 옐로우, 또 그린과 블루가 섞이면 블루 그린, 블루와 보라색이 섞이면 퍼플 블루, 그래서 남색, 무슨 뭐 코발트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또 보라색과 레드가 섞이면은 레드 퍼플, 뭐 레드 바이올렛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레드와 오렌지가 섞이면 레드 오렌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3차 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 3차 색을 제가 모발로 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어 컬러 스킬업 책에 제가 서술했던 내용들이고요. 보색은 보색 색상한표 3차 색에서 보듯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는 색을 중화시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색을 배울 때 거의 그때 제 기억에는 원하지 않은 색이 내 모발에 표현이 되었을 때 이것을 보색 기법을 통해서 예쁜 그냥 깔끔한 브라운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보색이라고 하면 예쁜 갈색을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미지 보시면 3차 색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보색 기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오른쪽 그림, 자,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감귤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옐로우, 옐로우 레드, 그러니까 오렌지, 레드 오렌지와 그리고 노란색이 혼합돼서 만든 감귤색. 그러니까 옅은 이제 오렌지색이겠죠. 그리고 남색, 블루와 보라색이 만났을 때 남색이 되죠. 이 두 가지 색이 보색 색상환을 서로 반대되는 색과 혼합됐을 때 어떤 느낌이 나냐. 즉, 남색 모발에 감귤색 연모제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색이 되느냐. 근데 제가 처음에 염색을 배웠을 때 그때 개념은 나는 갈색을 만들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색 색상한표에 의해서 그 이론에 따라서 염색을 했더니 갈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짙은 청록색이 나왔다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이론 색상안에 맞춰서 남색 머리니까 감귤색으로 염색을 하면 옅은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하면 갈색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염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짙은 청록색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색 색상한 이론이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에게 100%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사실은 뭐 청록색 염색을 하고 싶은 분께는 이 이론을 토대로 염색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무난한 색상으로 다들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색 색상환에 대해서 너무 맹신한다던가 이 색상환 이론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랫동안 헤어 컬러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강한 색을 깔끔한 브라운으로 얻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색상안에서는 파생된 기초 이론만으로는 헤어 컬러의 무수하게 다양한 변수를 공부하기엔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보색이라는 것이 색상안에 의한 이론이 아닌, 즉 빨간색 머리에는 뭐 초록색 염색약을 쓰고, 그리고 오렌지색 염색약에는 뭐 그린색을 쓰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죠. 요거는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대. 그러니까 헤어 컬러만의 그런 또 다른 이제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경험이 바로 멜라닌 보색 중화입니다. 자, 멜라닌 보색 중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염색은 우리가 갖고 있는 멜라닌과 싸우는 거예요. 멜라닌을 중화시킨다던가 멜라닌을 표백을 시켜서 예쁜 색상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죠. 염색이 된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색상환 보색 중화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헤어 디자이너가 현장에서 부딪혀 헤쳐나가야 될 포인트는 바로 멜라닌 중화입니다. 고객에게 먼저 색을 권하고 그 권해드린 색을 고객이 흔쾌히 받아들인다면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수준이 높아진 고객님들은 이미 희망하는 색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미션을 주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색이 어울릴까 해서 권했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고객은 저는 이 색이 싫은데 저는 이 색을 해봤는데 안 어울려요 라는 자기 주관적인 그 생각을 헤어 디자이너에게 꼭 밝히죠. 근데 최대한 그 색을 맞춰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 머리를 잘하는 고객을 잘 상대하는 헤어 디자인이겠죠. 그런데 또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염색을 잘한다는 거는 고객을 또 잘 설득시키고 잘 달래는 그런 기술도 좀 필요하겠죠.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비포 애프터 보시게 되면 둘 다 명도가 밝진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 애프터 머리를 보면은 밝진 않은데 이런 초록색, 카키색이 굉장히 선명하죠. 예를 들어 탈색이 싫고 밝은 색도 싫어하는 고객님인데, 눈에 띄는 매트하고 붉지도 밝지도 않은 매트한 카키 브라운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탈색은 싫은데 염색 차트에 없는 더 선명하고 눈에 띄는 색상을 희망을 합니다. 염색 한 번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탈색을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조금 이제 좀 이런 경우, 고객이 원하는 색은 눈에 띄는 선명한 색인데 밝지도 않고, 그리고 탈색은 싫고,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이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매트 카키색 특유의 밝은 빛이 멜라닌의 중화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매트 9번에 연모제가 있는데, 모발 명도 4레벨의 매트 염색을 했을 경우, 그리고 7레벨의 매트 염색을 한 경우, 그리고 10레벨 모발에 매트색을 한 경우. 그런데 보시면 매트색이라는 이 약간 그린 베이지, 이 느낌이 별로 안 나죠. 유멜라닌이 많은 경우 저 명도 모발에 매트 카키색을 염색을 한 결과라는 이유인데요. 즉 탈색도 안 돼 있고 그냥 염색만 돼 있는 모발들이에요. 근데 매트색을 염색을 했을 때 이 매트 특유의 카키색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미지에서 보듯 탈색 없이는 매트색으로 염색을 하더라도 갈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죠. 매트 카키색 특유의 밝은 빛이 멜라닌을 중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색을 하여야 눈에 띄는 색이 표현되고, 탈색이 필요하다는 것은 멜라닌이 염색에 방해된다는 뜻이 되며, 탈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멜라닌을 중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명도가 밝은 모발은 매트색이 느껴집니다. 또 16레벨의 염색한 경우는 매트 베이지, 그린 베이지, 또 18레벨에는 거의 그 염색약이 갖고 있는 색이 그대로 나온 경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보라색은 적보라, 청보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청보라색은 탈색 없이는 표현하기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네 번의 염색 과정을 거쳐야
탈색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탈색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서술해 놨는데 두세 번, 두 번, 많게는 세네 번의 염색 과정을 거쳐야 탈색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보라색. 탈색 없이 표현을 어쨌든 여러 번 염색을 했다고 해서 보라색이 100%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실내가 어두운 곳에서는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닿아야 그나마 보라색이 비추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매니큐어나 산성 연모제를 했을 때 별로 티는 안 나는데 밖에 나갔더니 햇빛을 비치니까 색이 뭐 잘 보인다던가 뭐 이런 경우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청보라색 애쉬바이올렛은 여러 번의 염색 과정을 거쳐야 결국 겨우 보인다. 탈색 없이 했을 때. 그래서 여기 레시피를 보시게 되면 여기 써 있습니다. LT 플러스 11.1 플러스 바이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LT라는 건 염료가 없는 제일 밝게 만들어지는 염색약이죠. 그냥 밝게만 해주는. 그리고 11.1이라는 것은 애쉬 계열의 명도가 높 11번인 염색약과 바이올렛. 자, 즉 조정색 중성연모제죠. 염료만 있는. 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톤업을 먼저 하고 나서 샴푸를 하고 다시 중성연모제를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한번 하고 다시 샴푸를 하고 다시 한번 바이올렛 중성연모제로 염색을 했을 때 바로 이 AI 이미지처럼 색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상 이미지인데요. 햇빛에 비쳤을 때 그나마 좀 색이 보이는 거고 햇빛에 안 비쳤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색이 보이는 경우 있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 이제 인공 조명이 좀 밝게 비쳤기 때문에 제가 색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안 잡혀요. 근데 어쨌든 염색을 하면 좀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탈색을 없이 애쉬 바이올렛을 해놓은 결과물이에요. 이 레시피에서 보듯이 쉽게 나오는 색은 아닙니다. 이미지에서 보듯 총 3번의 염색 작업을 통해 붉은 멜라닌을 중화해 그나마 짙은 청보라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적보라색은 유밀라닌의 붉은색과 잘 어울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적보라색. 붉은색은 우리 유밀라닌을 갖고 있는 아시아인에게는 그나마 좀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잘 표현이 돼요. 근데 청보라색은 잘 안 보입니다. 이렇듯 탈색을 하지 못한다면 염색약만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염색을 2번 하든 3번 하든 탈색약만 사용 안 하면 되니까요. 이런 방법을 멜라닌 보색 중화라고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멜라닌 보색 중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AI 이미지 보시면 탈색 없이 짙은 퍼플 브라운 염색. 탈색을 안 하고 짙은 퍼플 브라운색으로 염색을 한 결과물인데요. 아까 위에서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요. 이 레시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연 모발에서 밝지 않고 차가운 느낌의 짙은 청보라색 반사빛이 느껴지는 짙은 퍼플 브라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에 좀 닿았을 때 눈에 띄는 거고, 또 빛에 안 닿았을 때는 좀 차가운 느낌의 짙은 색으로 보이는 그런 색인데요. 이 레시피 보시게 되면 LTE, 아까 설명했듯이 밝은, 밝게만 만들어주는 염색약과 11.6, 보라색의 명도가 높은 산화염료제와 그리고 보라색 중성연모제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약간 톤업을 시킨 후에 샴푸를 하고 다시 중성연모제 미스톤 중성연모제로 염색을 한번 하고 다시 샴푸하고 다시 바이올렛으로 중성연모제로 다시 한번 염색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살짝 톤업 후 염료를 아예 모발에 엄청 많은 양을 흡착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짙은 보랏빛이 좀 보인다는 내용이고요.
자연 모발은 이미 붉은 멜라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밝지 않으면서도 차가운 브라운을 표현하기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보라색 계열의 염색은 더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 일단 톤업용 염색약을 사용해 톤업을 한 뒤 다시 색을 입혀서 염색 한 번으로 얻기 쉽지 않은 옅고 차가운 브라운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추가 설명이 있는데, 톤 없이 중요한 건 단순히 밝게만 하는 효과가 아니라 보라색 염료가 함께 있어야 멜라닌 중화 작용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밝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염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을 같이 혼합해서 밝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중성연모제든 또는 왁싱이든 매니큐어든 해 주어야 탈색 없이 어느 정도 보라색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하는 사람 많이 없는 색인데, 굳이 표현을 해야 된다면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13레벨의 오렌지 브라운에서 회갈색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색, 우리가 많이 했을 때, 보색 시술했을 때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요 시술이 별로 그렇게 어렵다거나 이 이론이 어렵진 않을 건데요. 한번 볼게요. 베이지 반사빛이 느껴지는 회갈색. 이거 사실은 오렌지색을 중화시킬 때는 카키색이나 아니면 뭐 올리브색, 매트색을 염색을 하면 브라운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갈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 회갈색이라는 것은 옅은 베이지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3레벨 오렌지 모발, 13레벨의 오렌지 모발에 LT, 아까 설명해 밝게 만드는 염색약과 시폰 올리브 10번, 그러니까 매트색인데 명도 10번의 올리브색이에요. 매트색, 올리브색. 이 연모제를 먼저 오렌지 모발에 도포를 하고 샴푸를 하고 나서 다시 11.7, 즉 회색, 꼭 11.7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명도가 11번이 되는 그레이색이면 다 뭐 비슷할 겁니다. 11.7을 염색을 해놓으면 회갈색이 된다, 그런 경우죠. 자, AI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 잠시만요. AI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오렌지에서 회갈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작업은 보색 색상환의 이론에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보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탈색 없이 베이지 느낌이 나는 회갈색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오렌지색을 중화할 때 카키나 매트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독 사용이거나 명도가 낮은 넘버링을 선택할 시에는 칙칙하고 어둡게 색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오렌지색을 중화할 때 카키나 매트색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명도가 낮은 넘버링, 뭐 매트색인데 뭐 염색약 뭐 7번, 6번 이렇게 쓰면은 색이 어둡고 칙칙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한 보색 방법은 오렌지색을 최대한 옅게 만들어주는 보색 중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옅은 밝으면서 채도가 진하지 않은 올리브색이나 매트색으로 먼저 오렌지색을 최대한 옅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고, 이때 연모제 채도가 옅고 명도가 높은 11번대의 올리브 계열의 염색약을 사용해 톤업 중화를 1차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오렌지색을 약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샴푸 후 다시 11.7대로 염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2차도 명도가 높은 11번대 회색으로 다시 염색을 해줍니다. 블루애쉬나 카키처럼 채도가 짙지 않고 파스텔에 가까운 회색일수록 좋습니다. 보통 회색 염색으로 하면 이런 회갈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카키색이나 애쉬색으로 하게 되면 약간 그린 베이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린 베이지 색이 나는 색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회갈색이 나는 이런 베이지가 조금 더 요즘 색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연 모발에서 탈색 없이 선명한 버건디 레드 염색. 근데 요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 레드색은 참 잘 나오거든요. 여기 레시피를 보시게 되면, 레시피는
자연 모발에 LTH 00번 명도만 높여주는 약과 11.5, 요거는 JMW에서 나온 약인데 11.5는 11번의 레드색입니다. 그래서 11.5를 먼저 톤업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샴푸가 아니라 닦아냄입니다. 그 염색약을 조금 덜어내고 바로 레드와 바이올렛을 혼합해서 도포를 해주면 선명한 버건디 레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는 정말 저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가끔 레드색이 좀 선명하고 싶은데 탈색은 하기 싫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레시피를 사용하면은 만족도가 다 높아요. 나중에 색이 빠지더라도 명도를 톤업을 시켰기 때문에 또 그 약간 옅은 황갈색 그런 브라운을 또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다른 색으로 체인지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AI 이미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샴푸를 하지 않고 그냥 염색 2번 한 번 바르고 톤업 시켜 놓고 약을 닦아내고 바로 레드 바이올렛을 염색을 하면 이런 버건디 레드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간단하죠. 레드 계열은 유멜라닌이 선명한 동양에게는 비교적 잘 표현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1회 염색만으론 명도와 채도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기에 먼저 레드 계열 연모제로 톤업을 한 후 샴푸 없이 닦아내기만 해주고 다시 중성 연모제 레드 바이올렛을 덧방해줍니다. 그러면 명도를 얻을 수 있어서 채도, 명도 모두 선명하게 잘 표현됩니다. 여기서 중성연모제로 레드바이올렛을 덧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산화연모제를 덧방을 하게 되면 색이 조금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산화염료라는 건 모발 속에 염료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건데 조금 칙칙하게 될 수가 있죠. 이제 눈에 띄는 선명한 것을 원한다면 이제 중성연모제가 최고죠.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문득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왜 굳이 중간에 샴푸를 하고 약을 또 바르나요? 한 번에 모두 섞어 하면 되잖아요. 저 강의했을 때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한 번에 안 섞고 귀찮게 2번을 나눠서 하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간단하고 빠르면 좋지만 헤어 디자인은, 특히 화학 시술은 시술자가 귀찮고 힘들수록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고객님이 원하는 예쁜 색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탈색 없이 퍼플 바이올렛 레시피를 몽땅 섞어서 도포하고 방치한다면 결과는 칙칙하게 내며 눈에 잘 덜 띄게 될 겁니다. 각각의 약품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른 약품의 방해가 없어야 됩니다. 밝게 만들어주는 알칼리 약품의 역할에 반사빛 표현에 중점된 중성연모제를 섞는다는 것은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떨어뜨려서 반사빛과 명도 모두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건 좀 중요한 좀 심오한 내용인데, 밝게 만들어주는 알칼리 염색약품의 역할에 반사빛 표현에 중점된 중성연모제를 섞는다는 것은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떨어뜨려서 반사빛과 명도 모두 흐지부지하게 한다.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썼던 내용을, 이제 그 의도는 중성연모제 양이 워낙 많았을 때에는 밝게 해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반사빛과 명도 모두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기 아까 위에 레시피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뭐 혼합을 한다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그 연모제 비율이 좀 다를수록 결과물도 다른다는 거죠. 알칼리 연모제가 좀 더 비율이 높고 중성 연모제가 양이 적었을 때랑 중성 연모제 양이 많고 알칼리 연모제 양이 적었을 때는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섞는다고 하여 그 시술이 잘못되었다거나 안 예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컬러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선명하게 되도록 잘 보이고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결과물이 더 예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염색약을 혼합을 해서 쓰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시술 나눠서 하느냐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눠서 하는 걸 좀 추구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느낌이 납니다. 물론 내가 귀찮지만 그래도 고객님을 위해서라면 귀찮은 시술이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소중한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 내용이 어느 기수에서는 마지막 교육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어느 기수에서는 이제 중간에 받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교육 받으시는 분들께는 이게 마지막 회차에 이제 제가 이론 내용이고요. 또 다른 또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수 강사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지금 벌써 12시 15분이